네, 이어서 DPL만 키 교환에 의한 키 배송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KDC에 의한 키 배송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아봤는데요. DPL만은 이 사람이 DP이고 이 사람이 할머니예요. DP가 더 올드해 보이죠? 근데 이 DP가 할만의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사진을 찍은 시간의 차이일까요? 여하튼 DPL만이 이제 발명한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산대수 문제의 계산의 어려움을 활용한 그 비밀키의 보호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뒷페이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소수 P가 필요하고 이제 여기서 이게 소수예요. 소수여야 돼요. 약간 큰 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G는 원식은 G예요. 원식은. 근데 이 원식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뒷페이지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 원식은 G는 큰 소수 P보다는 이제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3A 모두 7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3이 7보다는 작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원시근인지 아닌지는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큰 소수로 해야 돼요. 큰 소수로. 예를 들면 뭐 1024비트짜리. 저는 이제 그걸 머릿속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작은 숫자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원시근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i 모두 13, 2는 13보다 작죠. 이 i가 1부터 12까지 입력을 이제 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하게 1부터 12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두 13을 어떤 a라는 거를 13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0부터 12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부터 나머지가 12까지 나오는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로 이제 G를 2로 했을 경우 I를 여기서는 이제 A죠. A를 1부터 12까지 주어졌을 때 그 값도 1부터 12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2는 모두 13에 대해서 원시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6도 있을 수 있고 7도 있을 수 있고 11도 있어요. 그러니까 G는 13보다 이제 작은 경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G는 이제 2, 6, 7, 11이 원시근이 됩니다. 모두 P에 대해서. 원시근의 의미를 아셨죠? 자, DPR만 키 교환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는 큰 원래 소수를 정해야 되지만은 이제 작은 수를 정했고요. 2는 이제 원시근이 되겠죠. 모두 P의 원시근 2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수 A, 바비 정한 난수 7, 이건 앨리스가 정한 난수 9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A가 예를 들면 앨리스가 정한 그 난수는 9죠. 그 다음에 모두 이제 P가 되는데 어, 그러면 이거를 G가 2고 2에 9에 모두 13이면 이 값이 나오죠. 값을 계산하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2에 A 모두 13이 여기서 구한 값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졌을 경우에 이 A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
이렇게 구하는 거는 쉬운데 거꾸로 요 A9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원웨이라는 거예요. 원웨이. 거의 원웨이 펑션에 가까운 거죠. 일방향 함수처럼, 우리 해시처럼 일방향 함수처럼 이렇게 가까운데 트랩도어를 비밀의 문을 알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해킹의 경우에 뒤에 이제 RSA에서 이제 트랩도어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고 여하튼 경우에 요 A라는 거는 앨리스가 난수를 정한 거거든요. 요 난수는 앨리스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개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RA라는 요 반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앨리스의 반키를 이제 밥에게 주는 거예요. 줄 경우에 여기 중간자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RA라는 이 반키를 중간자 공격을 해서 가로채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밥은 난수 B를 생산을 합니다. 이 난수 B는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키를 계산을 해요. G, P, B를 해서 RB를 앨리스에게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자 공격에 의해서 가로채기 알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G하고 P는 이미 앨리스하고 밥하고 교환을 합니다. 이것도 해커가 알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G도 알아요. A, 모드, P. 요 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G도 알고 P도 알고 앨리스의 경우 A도 아니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값이라는 걸 주어지고 P를 주어지고 G를 주어졌을 때 A 값을 구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DPL만 키 교환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반키 LA하고 반키 RB를 서로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밥으로부터 넘어온 그 값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앨리스만 알 수 있는 난수를 A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자, 지금 앨리스로부터 밥에게 넘어온 게 G, A, 모드, P가 넘어왔죠. 여기에 밥만 알고 있는 밥의 난수를 B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게 바로 세션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밥으로부터 넘어온 해프 키가 이렇게 돼서 11이에요. 앨리스로부터 넘어온 반 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11에다가 9가 뭐예요? 요게 바로 앨리스만 아는 앨리스만 알 수 있는 난수 A죠. 요걸 하면은 8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 넘어가고 7은 뭐예요? 밥만 알 수 있는 난수 값 7이에요. 요걸 승한 8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을 가지고 이제 대칭 키, 즉 세션 키, 또 비밀 키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2분은 키를 계산할 수 없는 건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 G 요 전체 값이죠. 이 전체 값 4개는 공격자 2부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계산하는 건 수학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A하고 B를 모르기 때문에. 앨리스 입장에 GA 모드 P 전체 값은 알지만 이거를 세션 값을 알려면 B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B는 반만 아는 거거든요. GB의 모드 P가 넘어오면서 중간자 공격을 해서 이걸 안다 하더라도 A를 모르면은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유한체상의 이산대수 문제 유한체상의 이산대수 문제 DLP를 보는데 이게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이에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유한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모두 P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값을 주어졌을 때 모두 P는 0부터 P-1의 값을 갖게 되죠. 항상 이 P보다
작은 값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요. 모든 그 계산이. 그죠? 이게 뭐 A가 되건 B가 되건 X가 되건 P라는 걸로 모드 P를 하면은 항상 0에서 P-2의 나머지 값이니까 이렇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A 그걸 이제 유한체상 (finite fiel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GA 모드 P 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요 A를 구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한체상의 finite field의 discrete logarithm problem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유한체상의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DPL만 키 교환의 안정성은 DPL만 파이나이트 필드상의 DLP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 DPL만 키의 교환의 안정성이 보완이 되고, 다만 이 P가 이 모드 P에서 이 P가 적당히 커야 돼요. 네, 그리고 양측이 선택하는 수도 랜덤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앨리스가 A라는 난수하고 밥이 B라는 난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랜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랜덤하게 발생하는 건 뭐예요? 우리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죠. PRNG에서 이제 이게 생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